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16회차 K리그 세리에 A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종료가 된 승무패 15회차에서는 1등 적중자가 4명이 나왔습니다. 풋볼 살롱의 최종픽은 둘째 날 단통 승부를 봤던 경기들이 아다리가 맞지 않으면서 아쉽게 적중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날 K리그에서 수원FC의 승리와 대구FC의 단통 승리 등 올킬을 기록을 했고, 둘째 날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무승부 이변 결과가 적중이 돼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승무패 16회차 같은 경우에는 주중 경기가 들어옵니다. K리그와 세리에 A 조합이 들어왔는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K리그 주중 경기와 세리에 A, 특히 세리에 A는 주중 경기에 이변 결과가 속출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소액 베팅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경우에는 온라인 한도 내에서 32,000원으로 구성을 했고, 최대한 분석 내용에 집중을 하셔서 나만의 픽을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많은 분들께서 합류를 해주고 계십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으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을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 픽뿐만 아니라 아래 살롱 코멘트를 통해서 전술 분석까지 곁들여 놨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셔도 빠르게 전술 분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경기 조합픽을 적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에는 풋볼살롱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프로토 조합픽과 더불어서 분석 내용을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는 풋볼살롱이 자료를 일방적으로 제공을 하는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자료를 공유를 하시는 쌍방향 소통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토토를 건전하고 소소하게 즐기시면서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한 다양한 혜택을 확인을 해 보신 뒤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16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AC밀란과 사스올로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16회차 풋볼살롱의 최종픽은 온라인 한도 내에서 32,000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떨어지시고, 최대한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구성을 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AC밀란이 최근 모든 대회 3승 1무 1패 2연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제노아의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주포인 이브라이모비치 선수가 퇴장 징계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브라이모비치 선수가 퇴장 징계에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사스올로전에서 AC밀란의 공격력이 한껏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AC밀란은 오히려 원정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13승 1무 1패로 세리에 A 1등을 달리고 있는데 홈 경기만 치르면 성적이 7위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스올로가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점에서 이변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지난 사스올로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는 4승 2무로 사스올로에게 패배가 없는 것이 AC밀란입니다. 사스올로의 경우에는 5경기 2승 1무 2패 2연승의 상승세를 탔는데 직전 피오렌티나와의 홈경기에서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사스올로 역시 원정에서 더 승리가 많고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화력 면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이 사스올로입니다. 세리아 A 원정 기준으로 득점 5위에 오를 정도로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것이 사스올로이고, 사스올로의 핵심 공격수 베라르디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직전 피오렌티나전에서 페널티킥으로만 2골을 넣어주면서 발끝 감각을 회복을 했습니다. 공격수 제레미 보가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공격 포인트는 없는데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면서 피오렌티나와 경기를 치르기 전에 베네벤토전에서 자책골을 유도를 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심적으로는 AC 밀란이 부담감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밀란의 경우에는 우승 경쟁이 사실상 인터 밀란과의 승점 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우승 경쟁보다는 안정적으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사수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인 상황입니다. AC 밀란 아래로 아탈란타, 유벤투스, 나폴리까지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반면에 사스올로는 리그 8위로 유로파리그 순위권과는 격차가 벌어져 있고, 그렇다고 강등 걱정을 할 승점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덜고 자신들이 원하는 추구하는 공격 축구를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사스올로가 인터밀란전을 보면은 강팀을 상대로도 점유율을 극대화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축구를 마음껏 펼치고 있기 때문에 주포인 베라르디까지 복귀한 상황에서 컨디션이 좋은 제레미 보가를 앞세운다면 사스올로 특유의 공격 축구가 나오면서 홈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AC 밀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C 밀란은 원정 성적이 1등이지만 이상하게 홈 경기만 치르면 성적이 7위로 떨어지고,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제노와의 경기에서도 한 골차 신승을 거둔 AC 밀란이기 때문에 징계에서 돌아오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의 발끝을 믿어야겠습니다. 반면에 사스올로가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는데, 반대로 밀란의 경우에는 세트피스 수비가 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밀란은 역수비의 강점이 있는데 반대로 사스올로는 역습 수비의 약점이 있다는 것도 서로의 약점을 공략할 만한 무기가 있는 경기라서 난타전 양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가 갈리는 화끈한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 경기는 승패 투폴로 잡으면서 이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볼로냐와 토리노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로냐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경기 3승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스페치아와의 홈 경기에서 4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볼로냐의 특징은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줍니다. 7승 3무 5패로 원정에서 3승 4무 9패를 거두고 있는 것보다 성적도 좋은데 이 화력 자체가 비교가 안됩니다. 홈에서는 평균 1.87골로 2골 가까운 화력을 뽐내는가 하면 원정에서는 0.94골밖에 되지 않는 빈공을 보여주는 것이 볼로냐입니다. 핵심 공격수 무사 바로우 선수가 스페치아전에서 1골 1도움을 맛봤고, 토리노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1승 3무 2패로 무승부가 조금 많은 흐름이 있습니다. 지난 토리노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쳤던 볼로냐이고, 볼로냐가 홈 깡패팀이라는 점에서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토리노가 볼로냐의 약간은 천적 느낌이 나는 팀이기도 합니다. 홈과 원정에서 화력과 성적 차이가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홈에서는 무려 28골이나 넣으면서 원정에서는 15골밖에 넣지 못해서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는 것이 볼로냐입니다. 토리노의 경우에는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직전 로마와의 홈 경기에서도 3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강등권 탈출에 대한 상승세가 대단한데,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토리노는 원정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승밖에 없는데 원정에서는 그래도 4승이나 거두면서 승점을 챙겨왔고, 토리노는 최근에 공격진들의 컨디션이 괜찮은데 백업 공격수 시모네 자자 선수가 4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주포인 벨로티 선수는 2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라리가 베티스에서 넘어온 공격수 사나브리아 선수가 최근 7경기에서 무려 5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골키퍼 시리구 선수가 코로나19로 결장 중이긴 한데 밀린코비치 사비치라는 골키퍼 선수가 준수한 선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등이 유력해 보였지만 니콜라 감독 부임 이후에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토리노이기 때문에 볼로냐를 상대로도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동기부여 측면에서 강등권 경쟁을 펼치는 토리노가 우세하다고 보여지지만 기본적으로 볼로냐가 대표 홈 깡패팀이라는 점에서 최근 나쁘지 않은 경기력과 분위기를 앞세운다면 충분히 무승부까지 거둘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볼로냐의 경우에는 순위에 대한 부담감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축구를 할 수가 있고, 토리노의 경우에는 니콜라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강등권 탈출에 상승세를 탔습니다. 직전 강호 AS 로마까지 완파를 했기 때문에 볼로냐를 상대로도 팽팽한 경기를 보여줄 것 같고, 상대 전적 면에서도 토리노가 볼로냐에 쉽게 패하지 않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팽팽한 흐름 속에서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볼로냐가 홈에서 강팀인데 볼로냐의 원정을 떠나서도 토리노가 최근에 무승부를 거뒀을 만큼 다부진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최근의 상승세와 벨로티, 사나브리아, 시모네 자자 같은 컨디션이 좋은 공격진들을 앞세운다면 충분히 볼로냐를 상대로 득점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경기는 팽팽한 흐름 속에서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크로토네와 삼프도리아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토네가 꼴등팀이기는 해도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올 시즌 거둔 4승이 모두 홈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도깨비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크로토네가 상대적으로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는 삼프도리아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5연패 하락세에 빠진 크로토네인데 그래도 경기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 한 골차 석패였습니다. 라치오를 상대로도 한 골차 패배를 당했고, 볼로냐, 나폴리, 스페치아, 우디네스를 상대로 모두 한 골차 패배를 당한 크로토네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삼프도리아를 상대로 충분히 최대치로 승리까지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실점이 79골로 세리아 A 최다 실점팀이라는 점에서 삼프도리아의 효율적인 역습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크로토네의 미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주포 공격수 시미 선수가 올 시즌 세리아 A에서 무려 17골이나 넣어주고 있는데 최근 7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 도깨비다운 면모와 시미를 앞세운다면 삼프도리아가 기본적으로 원정에서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한 팀이라는 점에서 최대치로 승리를 노려볼 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삼프도리아의 경우에는 직전 베로나와의 홈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삼프도리아이고, 최근 세리아 A 원정 경기에서는 3무 2패로 승리가 없는 것이 삼프도리아입니다. 역습 패턴으로 무려 5골이나 넣고 있어서 세리아 A 2등을 달리고 있는데, 의외로 크로토네가 실점이 많은 팀이긴 해도 역습 패턴으로는 실점이 2골밖에 없다는 점에서 삼프도리아가 자랑하는 역습 공격이 의외로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액면가로는 세리아 A 꼴등을 달리고 있는 크로토네를 상대로 삼프도리아가 좋은 경기를 할 것 같지만 이변이 충분히 나올 만한 매치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크로토네가 5연패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경기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 한 골차로 아쉽게 패배한 경기들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주포 공격수 시미 선수가 7경기 연속골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프도리아가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성적과 수비력이 좋지 못한 팀이라는 점에서 시미를 앞세운 한 방을 보여준다면 크로토네가 강등권 버프를 받으면서 깜짝 승리까지 거둘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크로토네의 특징이 올 시즌 거둔 승리 모두 홈에서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승리가 나온다면 홈 경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프도리아의 경우에는 지금 원정 성적이 좋지 못하고 순위가 11위이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경쟁을 펼치기에는 승점이 낮고 강등을 걱정하기에는 승점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의욕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삼프도리아입니다.
삼프도리아의 감독이 과거 레스터시티를 프리미어리그 우승으로 이끌었던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인데, 이 라니에리 감독이 레스터시티를 우승시킬 때도 역습 한 방이 날카로운 감독이었습니다. 삼프도리아 역시 지금 역습 패턴으로 많은 골을 넣고 있는 팀인데, 크로토네가 세리에 A 최다 실점 팀이기는 해도 의외로 역습 실점이 적은 팀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삼프도리아의 역습을 막아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토네의 홈 도깨비 면모와 주포 시미의 한 방을 앞세운다면 크로토네가 강등권 버프를 받으면서 승리를 따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로토네의 경우에는 지금 무승부 승점 1점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밸런스를 깨고 무리한 경기 운영을 펼친다면 삼프도리아 역시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삼프도리아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제노아와 베네벤토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아가 세리아 A 5경기에서 1승 2무 2패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AC 밀란 원정에서는 한 골차 아쉬운 패배를 당했는데, 제노아가 올 시즌 홈에서 더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승 6무 5패로 원정보다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홈에서 화력이 2배 가까이 증가를 합니다. 홈에서는 득점이 21골이나 되는데 원정에서는 12골밖에 넣지 못해서 꼴등을 달리고 있는 것이 제노아입니다. 지난 베네벤토 원정에서는 0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에는 제노아가 감독이 바뀌기 전이었습니다. 제노아가 발라르디니 감독으로 바뀐 이후에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특히 홈 경기에서는 지금 9경기 무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3승 6무 4연무 중인데 어쨌든 홈에서만큼은 꾸역꾸역 승점을 챙기면서 순위가 13위까지 올라온 제노아입니다. 제노아는 주포 공격수 데스트로 선수가 최근 출전한 2경기에서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확실한 에이스로 자리매김을 했고, 순위가 13위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강등권과 승점 7점 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승점 확보를 위한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벤토의 경우에는 최근 세리아 A 2연패 하락세에 빠졌는데 직전 라치오 원정에서는 무려 3대5 난타전 끝에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베네벤토는 리그 원정 경기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승밖에 없는데 원정에서는 5승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제 아무리 제노아가 홈에서 9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베네벤토 역시 강등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지금 15골로 세리에 단독 1위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발라르디니 감독 부임 이후에 다부진 면모를 보여주면서 홈에서 꾸준하게 승점을 쌓고 있는 제노아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원정보다 공격력이 2배 가까이 상승하는 제노아이기 때문에 최근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데스트로를 앞세운다면 제노아 특유의 한 골차 꾸역승 신승이 나올 법한 매치업입니다. 베네벤토 역시 지금 홈보다는 원정 성적이 더 좋은 팀이기 때문에 강등권 경쟁을 펼치기 때문에 두 팀이 승점 확보에 니즈가 있다면 서로 양보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노아로서는 지금 승점 1점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밸런스를 유지를 할 것 같고, 베네벤토 역시 지금 패하는 것보다는 승점 1점이라도 원정 경기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 강등권 경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가 반영이 된다면 팽팽한 신경전 끝에 무승부가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도 승패를 갈라본다면 주포 데스트로라는 확실한 골잡이를 보유한 제노아가 홈에서 2배 가까이 살아나는 활약을 앞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한 골차 신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는 베네벤토가 승리를 거뒀지만 당시에는 제노아가 현 감독인 발라르디니 감독으로 바뀌기 전이었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유벤투스와 파르마의 경기인데 유벤투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벤투스가 직전 아탈란타 원정에서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경쟁에 있어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리그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보면 홈 경기에서는 무려 12승 2무 2패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유벤투스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호날두 선수가 처음에는 부상으로 결장을 한 줄 알았는데 이탈리아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피를로 감독이 군기 잡기 차원에서 호날두 선수를 뺐다고 합니다. 호날두 선수가 제노아전에서 주장 완장을 집어던지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한 부분에서 피를로 선수가 기강을 잡기 위해 호날두 선수를 아탈란타전에서 명단을 제외시켰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 파르마와의 경기에서도 호날두 선수의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유벤투스가 호날두가 빠진 경기에서는 3무 1패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파르마가 리그 꼴등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해도 호날두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변수로 작용할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파르마의 경우에는 직전 칼리아리 원정에서 다잡은 승리를 놓쳤습니다. 후반 막판에 두 골이나 내리 헌납을 하면서 3대4로 역전패를 당한 파르마이고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성적을 비교를 해봤을 때 둘 다 쓰레기 같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원정에서만큼은 화력이 2배 가까이 상승이 되는 파르마입니다. 물론 원정에서는 22골이나 넣어주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수비력도 약해지는 것이 파르마이기 때문에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벤투스가 호날두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유벤투스 쪽으로 기우는 매치업이긴 하지만 호날두의 출전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직전 아탈란타전에서 유벤투스의 피를로 감독이 호날두 선수를 제외를 시키면서 지금 파르마전에도 호날두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호날두 선수가 빠진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유벤투스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호날두가 나오지 못한다고 해도 유벤투스 역시 강등권 경쟁을 펼치는 파르마 못지않게 챔피언스 리그 경쟁을 치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충만한 상황입니다. 파르마가 원정에서 화력이 비약적으로 상승은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실점 역시 많아지는 팀이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퀄리티 있는 역습을 막아내기엔 버거운 매치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 경기는 유벤투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스페치아와 인터밀란의 경기인데 스페치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치아가 직전 볼로냐 원정에서 1대4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도 4승, 원정에서도 4승을 거두고 있어서 승격팀 3팀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다부진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스페치아입니다. 지난 인터밀란 원정에서는 한 골차 석패를 당했던 스페치아이고 최근에 주포 공격수 은졸라 선수가 리그 7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밀란의 경우에는 직전 나폴리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9연승 행진을 마감을 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10승 5무 1패로 패배가 단 한 차례밖에 없는 것이 인터밀란의 특징인데 그래도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5차례나 있었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루카쿠 선수가 2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는 골대를 강타를 했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선수 같은 경우에도 2경기째 무득점 늪에 빠져 있습니다. 에릭센 선수가 직전 나폴리전에서 세리아 A 데뷔골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에릭센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고 최근에 인터밀란이 중원 자원인 센시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체력적인 로테이션도 가능해진 것이 인터밀란의 중원입니다. 역습 득점이 지금 6골로 세리에 A 공동 1위라는 점에서 역습 실점이 많은 스페치아가 인터밀란의 퀄리티 있는 역습을 막아내기엔 버거워 보이는 매치업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스페치아가 승격팀 3인방 크로토네, 베네벤토, 스페치아 중에서는 가장 다부진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터밀란을 넘기에는 버거워 보입니다. 우선 인터밀란의 경우에는 역습 패턴으로 세리아 A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팀인데 스페치아의 경우에는 역습 실점이 세리아 A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입니다.
스페치아가 승격팀이긴 해도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는 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호전적으로 달려드는 성향이 짙습니다. 액션존 통계를 보면 AC 밀란과 나폴리 같은 강팀들처럼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스페치아가 의외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밀란이 효율적인 역습으로도 공략하기에 수월한 상대로 보여지고, 인터밀란은 중원에서 에릭센의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고 센시 선수까지 부상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로테이션 폭도 넓어졌습니다. 공격의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루카쿠와 라우타로, 측면에 하키미를 앞세운 빠른 역습이 제대로만 가동이 된다면 스페치아를 충분히 요리를 하면서 우승 경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페치아의 주포 공격수 은졸라 선수의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스페치아가 인터밀란의 수비를 뚫기에는 버거워 보이고, 일정 면에서도 오히려 인터밀란전에 힘을 빼고 다음 경기인 제노아전에서 강등권 매치 경쟁에 있어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노아전을 집중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스페치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16회차 현미경 분석 2부 마지막 경기는 우디네세와 칼리아리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디네세가 직전 크로토네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 두 골로 맹활약한 핵심 플레이메이커 데파울 선수가 두 골을 넣은 뒤에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칼리아리전에 나설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난 칼리아리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에 그쳤던 우디네세이고, 최근 리그 맞대결 전적에서는 4승 1무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우디네세입니다. 최근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까지 좋지 못했습니다. 3연패 뒤에 크로토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우디네세이고,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 흐름이 나빴는데 4연패 뒤에 직전 파르마와의 홈 경기에서 4대3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 종료 직전까지 지고 있었는데 내리 두 골을 넣으면서 극적인 역전승을 일궈낸 칼리아리이고,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땐 칼리아리는 확실히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주전 골키퍼 크라뇨 선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결장 중이긴 한데, 이 경험이 부족한 비카리오 골키퍼가 기대 이상의 선방 능력을 보여주면서 꾸역꾸역 막아내고 있는 칼리아리의 수비진입니다. 최근에 4연패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2패가 유벤투스, 인터밀란과 같은 강팀과의 경기에서 당한 패배라는 점도 위안을 삼을 만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다부진 우디네세 쪽이 좀 더 우세해 보이는 매치업이긴 해도 우디네세의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데파울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하기 때문에 큰 전력 누수로 보여집니다. 우디네세가 홈에서는 평균 0.8골밖에 넣지 못하는 빈공팀인데 데파울까지 빠진다면 오픈 플레이, 지공 상황에서 공격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칼리아리가 세트피스 수비가 약한데 우디네스의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공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뜩이나 홈에서 화력이 떨어지는 우디네스가 핵심 플레이메이커 데파울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지공 상황에서도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대로 칼리아리 경우에는 직전 파르마와의 경기에서 막판에 두 골을 몰아 넣으면서 극적으로 4대3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강등권 탈출의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세트피스 공격에 강점이 있는 칼리아리이지만 우디네세 역시 지금 세트피스 수비가 강한 팀이기 때문에 칼리아리 특유의 세트피스가 살아날 가능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약점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강등권 경쟁에 있어서 우디네스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완전히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 등의 부재 등을 고려하면 무리하지 않는 경기 운영을 펼치면서 승점을 따내는 양상이 나올 것 같고, 칼리아리 역시 지금 원정에서 패하는 것보다는 승점 1점을 챙기는 것이 강등권 탈출에 희망을 더하는 길이기 때문에 팽팽한 양상 속에서 무승부가 그려지는 매치업인 것 같습니다. 14번 경기는 그래서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6회차 현미경 분석 2부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15회차에 이어서 분석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그래도 양질의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풋볼살롱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승무패 17회차 관련 자료와 분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